자, 이번 시간에 원산지 표시 요령 중에서 부령으로 되는 시행 규칙 파트가 있죠. 일단 그 원산지 표시 대상 해가지고 국산 농산물은 표시 대상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수입 농산물, 또 가공품,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복합 원재료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복합 원재료니까 원재료가 가공품을 만드는데 재료가 뭐 2개, 3개, 예?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재료가 여러 개가 많이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원재료에서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예? 원재료 표시에서 2가지를 쓰라고 돼 있죠. 표시 2가지.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산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김치를 담갔는데 그 김치리에 당연히 뭐 예를 들어 배추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고춧가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김치린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사용했을 때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 1개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당연히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무든 배추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린 경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김치린 경우에 고춧가루와 고춧가루 외의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개, 그러니까 배추면 1개, 무면 1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래서 첫 번째 표시 2가지를 하는데 여기 이제 배합 비율이 높은 거죠.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돼 있죠. 높은 순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원재료 중에서 복합 원재료 중 1가지 원료 배합 비율을 그래서 98%가 넘는 1가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1가지만 한다는 얘기죠. 98%가 넘어가는 배합 원재료 1개가 있다. 그러기에는 하나만 표시한다.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복합 원재료의 경우 그렇게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가공품에 사용되는 재료가 많을 때, 즉 복합 원재료일 때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를 표시를 해주고 김치인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사용했을 때는 고춧가루는 반드시 표시 그리고 그 외에 1가지만 표시를 하고 저거 다 떼어서 98%가 넘는 원재료 값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배추를 갖다 99% 사용했다. 백김치 같은 경우는 배추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98%인 재료를 1가지만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제3조 2항에서 식품 적개급소, 집단 급식소죠. 소위 말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구내식당 같은 데죠. 구내식당. 구내식당에서의 가공품인 경우에 주 원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이때도 똑같이 배합비율이 높은 거 2가지, 98% 이상인 게 1가지. 예.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 건데 문제는 다만이라고 돼 있어요.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복합 원재료인 경우에는 표시 생략이 가능하다. 섞어져 가지고 잘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고 원료 원산지 표시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경우가 우리가 나오는 요인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상품에 포장을 했을 때 포장재로 인쇄를 했거나 또는 스티커를 붙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잉크를 도장을 찍었거나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복합 원재료가 자주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수입 원료가 자주 변경이 됩니다. 변경될 때마다 과거의 포장지는 폐기를 하고 새로운 포장지로 다시 만든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쓰는 방법이 일단은 상계국 수입산인데 원재료의 변경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주 일어날 경우에는 수입 원료로 되어 있죠. 수입 원료의 경우는 일단 외국산으로 변경된 국가명은 3개국 이상 표시하거나 그냥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그냥
외국산으로 표시해도 되고 또 상계국